삶에서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이게 자, 올류 마티즈 팔러 갈산동으로 출동합니다. 부평구 갈산동. 너무 우울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정말 잘 즐기고 예,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네.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하더라도 좀 즐겁게 하는 모습을 그래서 또 이 코너가 이렇게 있어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맞아요. 자, 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 아이들의 밝고 고운 목소리부터 그러면 좀 듣고 갈까요? 동심 퀴즈입니다. 어린이들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게 두 개예요. 저는 많으면 좋은데 엄마는 다한 게 좋다요. 얘는 한지 올라가요. 형은 나보다 많아요. 나이. 또 많아지면 좋은 떡국을 먹으면 할아버지가 많아요. 나이. 그래, 형이 나보다 많은데 내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떡하지? 평생 그럴 일은 없는데. 아, 굉장히 귀여운 목소리를 들어. 이게 헷갈리다니까 느끼겠네요. 저는 두 개로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이제 두 개가 돼요. 두 개가 된다는 거. 두 자릿수로 간다는 그런데 얘가 자, 힌트 주시겠습니까? 세는 이거가 있고 네. 많은 이거가 있고 네. 작년에 공식적으로는 이제 하나로 그렇죠. 되죠. 만 나이로 썬눈이니까 이제 막 새해가 이렇게 새해가 막 그냥 힌트를 주시는데 좋아요. 요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연 약 500m 앞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정답은 통신보안 문자로만 보내주세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추가된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 주시는 동안에 첫 번째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는 곳을 밝히지 않으신 애청자님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키우는 40대 중반 전업주부입니다. 5살 무렵부터 아들은 눈 깜빡임, 코 찡긋거림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왔습니다. 지금은 성대를 긁어서내면 칵칵 하는 음성소리로 바뀌었고요. 사람들과 눈을 잘 맞추지 못합니다. 엄마인 제가 마주보면 갑자기 눈을 깜짝거리며 시선을 피합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 모두 계시지만 혼자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집에서 키웠는데 산전 산후우울증에 지독했고 아이가 예쁘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로 아이 성격이 소극적인 것, 약 3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아이는 모둠에 양가 모두 멀리 있어서 가족 간 교류가 없습니다. 엄마인 저도 의사로 친구가 없어서 집에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아이는 워낙 소극적인 성격이라 밖에 나가면 일절, 인사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보수적 잠시 후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예의범절을 가르치지 않겠다 결심해서 이웃에게 인사를 안 해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잘 지낸다 합니다. 제가 오가면서 봐도 제법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때도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아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담임선생님과 딱 한 번 통화했는데 별 문제 없다 하십니다. 아들과 운동으로 놀아줍니다. 아들은 아빠를 친구 이양 만만한 동생으로 여깁니다. 남편도 내성적인 성격이고 저 역시 비슷한데 저는 초등학교 때 코 찡긋하는 습관이 한순간 있었습니다. 그때 친할머니께서 초 단위로 재어가며 못하게 간섭하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4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도 코 찡긋, 손 까딱, 입속살 물어뜯기 같은 행동을 몰래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행동을 애써 모른 척하고 있어요. 서 박사님께서 종종 특이한 건 없다, 그냥 놔두면 없어진다 하셔서 저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른과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
50km 이동식 카메라 주의 구간입니다. 천천히 가는데도 50이 넘네요. 52km, 51km.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라이프 솔루션으로 일상을 풍부하게, 멤버십 서비스로 매일을 새롭게. 올앤올리 라이프시티 강단 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트에 2월 16일 오픈. 1660-2114 롯데건설. 여보,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2월 7일 개통했대요. 아,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길. 맞아요. 서울 양양과 화도 양평 구리 포천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새로운 길이요. 포천화도 고속도로입니다. 안 돌아가니까 속이 다시 원하네. 포천화도 고속도로. 좋은데 사시네요. 경희궁 유골에서 18. 내일들을 이야기. 모두가 살고 싶은 중심이니까. 중심의 인프라를 곁에 두고 사니까. 주소 하나로 자부심이 되니까. 서울 중심을 사는 라이프의 시즌. 경희궁 유골 2월 오픈 예정. 1661-0161 차였어요. 붙여야 되는데. 수도품에 망가진 지성을 깨우고 싶다면 타락한 분의 찬물 샤워를. 아, 차가워. 3월 2일 토요일 낮 2시 몰입 박사 서울대 황동문 교수와 함께. 신청은 손경제 홈페이지에서 2월 12일부터 2주일 신호가 빨라. 30만 곳입니다.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안녕하세요. 배우 김남주입니다. MBC 금토 드라마 원더풀 월드로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방송부터 강렬한 모습을 선보이게 된 예정이라 저도 많이 설레고 기대도 되는데요. 미스터리 휴먼 드라마 원더풀 월드 MBC에서 3월 1일 첫 방송입니다. 밤새우로 못 잤는데 방긋 웃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광고 나가는 동안에 많이들 기다리셨을 테니까 우리 서천석 박사님의 말씀을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틱이라는 건 없다고 한 적은 없었고 틱이라는 건 있죠. 이제 이 아이가 하는 것도 운동 틱, 몸의 어떤 운동, 근육의 움직임들, 음성 틱, 이제 소리로 나오는 거죠. 틱이 있는데 이 틱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죠. 이제 틱이라는 건 상당히 흔하게 나타나요. 일시적으로 나오는 아이들은 전체 아이들 중 한 10명의 3명꼴이에요. 이게 흔하죠. 그러다가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당히 지속되는 아이들도 그 중에 있고 그 경우 중에 아주 일부분이 좀 심해져가지고 생활에 불편을 일으킬 정도로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뚜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발전하는 아이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일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길게 이어지는 거고 저기 어머님도 TV죠. 길게 이어져도 그다지 생활에 큰 문제는 없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당장 병원 가가지고 치료를 한다거나 뭔가 이거 전문적인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켜보면 된다. 특별히 그거를 하지 말라고 자꾸 하면 오히려 더 하게 되니까 그러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지켜보면 되고 아이가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해하면 그게 팁인데 어릴 때 좀 하다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나이가 조금씩 있어도 별 문제가 안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혹시 이것 때문에 많이 불편하면 얘기를 해라. 그러면 엄마가 이걸 꼭 병원에 갔습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같이 살면 된다. 이 정도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드는 느낌이 어머님이 아들이 제 머리만 닮지 않는다면 훌륭하게 잘 클 거라고 믿는다는 말이 편지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은 엄마와 마찬가지로 틱도 있죠. 엄마와 마찬가지로 불안도 있고요. 아들이 엄마 머리를 안 닮을 방법이 없죠. 그냥 유전적으로 얼굴이 닮듯이 우리 그 두 개, 우리 어떤 성향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 이 아들은 엄마로부터 틱이나 약간의 불안을 물려받았지만 그 외에도 이 편지에 쓰진 않았지만 좋은 부분을 물려받았을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다른 친구들한테 약간 인기도 있고 친구들과 잘 다투지도 않고 아마 어머님도 그러실 거예요. 어머님도 그런 좋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잘 지내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삶에 또 본인 자신에게 이렇게 만족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의 긍정적인 점을 보는 어머니 모습이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사물을 볼 때 이걸 좀 긍정적인 쪽을 자꾸 보고 스스로에게 좀 힘을 주고 더 열심히 잘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갖도록 아이를 키우려면 어머님부터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시면 우리 아이가 더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머님이 사람들 자꾸 만나고 다니고 적극적이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만 자기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럽고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대해주신다면 이게 아이에게 주는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머님이 노력하는 거와 상관없이 틱이나 감각은 조금 아이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서 바꿔야지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얘한테 누가 잘못한 걸 돌려준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내가 좀 나쁜 것도 주고 좋은 것도 준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 잘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님이 워낙에 어렸을 때 약간 좀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자라셔서 그런지 아이들한테 그걸 강요하고 싶지 않아서 인사 안 하는 것도 같이 안 하시고 그런 거는 좀 엄마들은 좀 인사는 해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머님이 그래서 좀 자신감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을 키워 올려주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뭐 인사하는 법을 안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거를 강압하는 거와 아이가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자연스럽게 하고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필요한데, 네가 좀 부끄러우면 안 해도 괜찮지만 하는 게 좋아. 네가 할 수 있게 될 때 한번 해보자. 언젠가 한번 하면 엄마한테 꼭 얘기해줘. 엄마가 엄청 칭찬할 거야. 이런 정도로 아이를 유도하는 것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약 5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할머니가 아주 이 버릇은 내가 고쳐주고야 말리라 단호하셨던 것 요거 같아요. 아주 잘 표현해 주셨는데 제가 틱하는 부분을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만해라. 약 3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어떻게 아무 말 안 하실 거야? 같이 있으면 짜증날 정도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지. 그걸 안 했지. 이게 아이한테 주는 큰 선물이에요. 인내가 필요한데.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중요한 건 내가 얘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내가 지적한다고 만약에 지적해서 고칠 수 있다. 잠시 후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자신이 고치는 걸 이거 자꾸 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참 쉽지 않다. 누가 자꾸 떼는 거야, 대체. 이게 오히려 극화가 나니까 찌찌를 찾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이게 너무 불안이 있다는 게 너무 아나같이 키우면 이게 아이들이 얘가 불안한 특성이 있지만 그걸 인정하는 것도 어머님은 아이의 나쁜 걸 알아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머니하고는 둘 다 비슷한 거예요. 아이한테 좀 지나치게 맞춰주는 식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아니라 큰 아이의 밖에 6살 때는 얼마나 찌찌 그래도 되지만 초등학생은 그러면 조금 애기 같아 보이는 것을 요거까지는 안 돼. 딴 거 해보자. 엄마 뽀뽀 요 정도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조금씩 옮겨가.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지 또 멋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야 더 행복하고 이렇게 약 3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친구 이하로 지금 근데 그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친구 굉장히 이하는 친한 좀 아니잖아. 놀 때만 그런다면 괜찮지만 놀 때만. 근데 부모가 친구일 수는 없죠. 네. 부모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어야지 오히려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가 참 애매한 것 같아. 놀 때는 친구처럼 놀아주되 평상시에는 아빠는 아빠다. 예, 그럼 예. 너가 분명히 권위가 있고 명령할 거는 그다음 제한할 거는 분명히 제한하는 사람이어야지 아빠가 친구가 아닌데 친구처럼 논다는 거는 약간 이게 아빠 마음속에 그걸 못 받은 거에 대해 잠시 후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조금 하다 보면 약 5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AI 문제 없어요. 계신다면 방송에 보면은 문제는 미니로 알려주시면 약 3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두 번째 사연 잠시 후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일명 덜렁거리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35년을 살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온갖 신경을 아이에게 쓰게 되고 내 기준의 완벽 육아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바뀌니 놀랍게도 성격도 바뀌더라고요. 아이에게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옷은 브랜드 옷으로 비싸도 좋은 것으로만, 유아차나 장난감도 해외 구매로 아주 좋다는 것으로 갖춰놔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먼지를 마시지 않게 하기 위해 걸레질을 수차례, 모든 옷은 삶느라 제 하루의 끝은 녹초가 되어 쓰러지기 십상이었고 특히 저는 먹을 것에 있어서 거의 강박에 가깝게 완벽함을 도모했습니다. 이유식은 매 끼니 바로바로 해주고요. 갓 만든 것이 가장 맛있다는 생각에 재료를 소분해서 냉동하거나 데워준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재료를 사면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태반이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밤잠 안 자고 작은 힘까지 모두 짜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으면서도 늘 온 신경이 육아에 있어서 과잉 육아를 했습니다. 밥을 한 끼라도 소홀하게 먹였다는 생각이 들면 자책감에 시달리고 이것을 보충해 주려고 자기 전에 누룽지를 만들어 밥물을 끓여 먹이고 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비만이 되었고 갑자기 살이 쪄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 큰 병원에 갔더니 체중 조절을 해야 한다 하셔서 남편이 아이를 운동시켜 2년 동안 땀 흘린 결과 지금은 정상 체중을 약간 웃도는 통통한 체형이 되었습니다. 3개월마다 내원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치가 너무 좋아졌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직도 그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 먹이지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워킹맘인데도 집에 오면 7첩, 9첩 반상을 차립니다. 달걀말이, 미역국, 멸치볶음, 김도 직접 붓고요. 그렇게 두어 시간 차리고 아이들이 골고루 먹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당연히 반찬이 남지만 그건 다시 먹자. 김치 빼고는 모두 매번 새로 만들어주고 밥도 갓 지은 밥만 주려고 노력합니다. 친구가 아들 저녁을 핫도그 하나로 때웠다는 말을 듣고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양소가 부족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사느라 저는 손목과 손발을 무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한우란지를 먹고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반찬 가짓수에 집착합니다. 어디선가 엄마는 아이가 잘 못 먹으면 죽는다는 공포에 시달린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행동이 당연히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겠죠? 제가 정신 차릴 수 있게 따끔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반찬도 들고 가고 싶다. 그 남은 반찬을 쌓아서 우리 소리들 다 버리자니.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기억나시죠? 몇번 나요? 뭔지 먹었는지 진짜 옛날에. 각 가정마다 우리 아이들 밥 좀 잘 먹었으면 라는 고민이 많으실 한쪽 하나를 텐데 때우면 1인 여기 있는데 지금. 아유, 박사님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엄마, 이 엄마 참. 너무 지극정성이신데요. 어. 근데 본인이 그거에 대한 좀 피곤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박이 있다고 본인이 예. 고백을 하실 정도예요. 네. 불안해서 그런 거죠. 이제 내가 혹시 아이한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 아이를 잘못 키우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아이를 낳으면서 딱 시작하고 거기에 꽂혀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눈에 보이는 거, 아이가 쓰는 물건, 아이가 먹는 거, 여기에 이제 집착하면서 이거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그래도 아이한테 잘못을 저지르는 건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머님이 이제 딱 생각이 그쪽으로 꽂히신 거죠. 그리고 지금 정말 열심히 이렇게 몇 년에 걸쳐 노력을 해오신 건데 네. 아이가 진짜 원하는 거는 엄마가 나와 보내는 시간이죠. 엄마가 일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집에서 계속 2시간 동안 일하고 그 다음 지쳐서 있는 모습을 그 모습만 보고 컸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어른이 된다는 거 얘기를 나눌 때도 어른이 돼가지고 행복해야 되는데 어른이 되면 저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 아내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른 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 어른 되고 싶지도 않고 어른 돼서 사는 건 저만큼 고생해야 된다. 이게 아이에게는 확실하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거고 엄마와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엄마가 행복한 모습 이게 정말 중요해요.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 인생을 반짝거리게 하는 굉장한 힘이에요. 근데 부모가 고생하고 너무 지치고 힘든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인생이란 뭔가 살만한 가치가 그래서 내가 삶을 뭐 것이 약 5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얻게 되는 거는 엄마가 나를 왜 너무 희생해주고 사랑을 느낀 게 아니라 이거 인생이라는 건 너무 힘들고 지치는 일이야. 약 3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나이 먹으면 나는 저렇게 하기 싫고 점점 나빠질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아이에게는 좀 좋은 미래를 빼앗은 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불안을 견뎌내시고 미안합니다. 아이와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부모님이 혹시 이런 부분이 없어요. 어떻게 아이랑 즐길 것인가? 전방에 연속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같이 시간을 즐기는 건데 그건 너무 어렵고 그냥 밥을 열심히 만드는 게 더 쉽다고 그래요. 엄마로서 그냥 일을 한 것 같은 위안감이 듭니다. 같이 그 시간을 웃으면서 즐기고 장난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내가 엄마 노릇 제대로 하는 거다. 엄마 노릇의 대부분 아이를 돌보는 것이 물질적인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고 정신적인 거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엄마가 배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면 부모 교육도 있고 그래서 아이랑 같이 놀이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장난을 치고 내가 어릴 때 내 친구들이랑 소소하게 장난치고 놀듯이 우리 아이하고 어떻게 장난치고 놀면서 그냥 하루를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능력이고 어머님 제가 적당히 하라고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사라지고 꽤 가는데 뭐 그것도 아이한테 한 가지 정도는 남겨주는 게 있어요. 뭘 남기냐면 미각에 대한 식당으로 밥 못 먹는다 이제. 미각에 대한 확실한